자, 슬립.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슬립은 바로 디스로케이션이 슬립면을 따라서 이동하는 이것이 슬립이거든요. 디스로케이션이 이동하는 현상인데 슬립면이 있으면 이렇게 이동하는 현상인데 그러니까 디스로케이션이 이동한다는 걸 원자 단위에서 보면 여기 있는 것이 요로 이렇게 B자리로 다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요로 넘어갈 때는 요 다른 원자 때문에 굉장히 높은 봉우리를 넘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FCC에서는 여기에서 바로 이렇게 가는 것보단 이렇게 거쳐가는 게 사실 좀 더 그럴싸해 보이는, 에너지적으로도 안정합니다. 그래서 좀 고민해서 다른 데로 써볼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거쳐가는 과정, 여기서 이렇게 가는, 이렇게 간다고 했을 때 이렇게 한번 가는 요것을 바로 partial dislocation의 두 개의 합으로 나타내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버거스 벡터가 full dislocation에 대해서는 혹은 좀 역설적으로 perfect dislocation이라고도 하는데 요거는 요거 두 개의 partial dislocation의 합입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이렇게 한번 더해보면 요게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자, 그러면 full dislocation을 선호하느냐 아니면 partial dislocation을 선호하느냐, 이거는 자, B에 있던 게 C로 한번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B에서 C로 가는 거는 원자가 B에서 C로 이동하는 것은 스태킹 폴트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태킹 폴트 에너지가 매우 낮으면 partial dislocation을 선호하고, 스태킹 폴트 에너지가 높으면 그냥 perfect dislocation을 선호한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제 디스로케이션 간의 좀 상호작용을 잠깐 보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이 부분에 엣지 디스로케이션이 하나 있다면 여기는 이 윗부분은 원자 밀도가 과하고 이 아래 부분은 원자 밀도가 상대적으로 소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자 배치가 널널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컴프레션 꽉 차 있어서 여기에서는 텐션,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널널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해진다. 그래서 엣지 디스로케이션이 있으면 컴프레션 영역, 텐션 영역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이거 두 개가 이렇게 있다면 서로 여기가 안 그래도 꽉 끼는데 서로 있으니까 이때는 리펄전, 그래서 서로 밀어내는 리펄전이 작용하고요. 반면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렇게 두 개가 서로 만나면 하나의 퍼펙트한 플레인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서로 선호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어트랙션이 가해진다는 것 확인하실 수 있고, 이건 에너지 관점에서도 얘기할 수 있는데 버거스 벡터의 제곱의 에너지가 비례하기 때문에 나중에 보시면 버거스 벡터가 2배, 이게 두 개 합쳐진 버거스 벡터가 2b가 되면 4b 스퀘어가 돼서 에너지가 더 작용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디스로케이션은 롱레인지 인터랙션을 만들어 내거든요. 근데 롱레인지 인터랙션, 이거 두 개 사이의 인터랙션은 바로 일라스티시티, 탄성에 의해서 서로 상호작용하게 됩니다. 디스로케이션에 의해서는 자, 일단 디스플레이스먼트, 디스로케이션의 디스플레이스먼트를 UX, UI, UG로 나타내면 스트레인은 요렇게 텐사일은 셰어 스트레인은 요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아이소트로픽한 재료다라고 하면 원래 CIJKL 이렇게 포스 랭크 텐서로 나타내야 하지만 그냥 아이소트로픽을 하면 이렇게 라메 콘스탄트 두 개를 나타낼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여기에서 미케니컬 이퀄리브리움 방정식을 잠깐 보면 요거 다 0, 요거 다 0, 요거 다 0. F는 ma고 가해지는 힘의 크기들 여기에 이렇게 저번에 공부했듯이 델타 x 있고, 여기에서 가해진 힘이 시그마 xx라면 여기에 가해지는 건 시그마 xx,
여기가 만약 시그마 xx였다면 시그마 xx의 마이너스 파셜 시그마 xx에 이렇게 된다. 이 사실 한계에서 해보면 결국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서 기억하셔야 되는 건 이렇게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여기로 같다고 하는 게 낫겠네요. 자, 그래서 자, 요 노테이션은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됩니다. 요 노테이션은 줄였으면 굳이 쓰면 ij 그리고 여기에 j라고 쓸 수 있겠고 이게 0. 요거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x를 넣으면 x 시그마 xx 더하기 y를 넣으면 시그마 xy 그쵸? 그리고 z를 넣으면 시그마 xz가 0이 됩니다. 여기에 x, y, z를 넣었을 땐 이렇고 여기는 i는 x인 경우죠. i가 y인 경우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식으로 쓸 걸 이렇게 하나의 간단한 형태로 나타낼 수 있는 텐서 노테이션을 상당히 선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세 개의 식은 하나로 줄여서 쓰면 그냥 j라고 쓰는 게 더 낫겠네요. 여기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것. 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줄여서 쓰는 건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거는 텐서를 조금 봐야 되는데 ij 전환되는 게 그러면 aim 그리고 ajn 그리고 시그마 mn으로 시그마 mn을 넘길 때 요렇게 됩니다. 요거는 지금 회전 변환이에요. 회전 변환이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요 회전 변환은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2D에서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고요. 요거는 좀 다시 쓰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변환된 거는 R 트랜스포즈에 시그마 ij에 그리고 R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사실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마이너스 사인 코사인인데 트랜스포즈니까 이게 반대로 되죠. R 트랜스포즈 그리고 시그마 xx 시그마 xy 시그마 xy 시그마 xx 그리고 r이 붙으니까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 코사인 이게 뭐랑 같냐면 시그마 rr 시그마 r 세타 시그마 r 세타 시그마 세타와 같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 행렬 요거 두 개 곱하고 요거까지 곱하면 우리가 요 세 개의 관계식 얻어낼 수 있습니다. 요거의 경우는 그런데 요 그림에서 XY 방향 선분을 나눠서 접근을 하면 XY 성분을 나눠서 접근을 하면 구할 수 있는 것 요거 세 개에 대한 결과고요. RZ는 R과 Z에 대한 부분으로 요것을 나눠서 평가하면 돼요. 그래서 Z는 엑시얼한 방향입니다. Z는 결국 여기서 엑시얼한 방향이니까 X에 대한 성분의 코사인 세타를 곱하고 Y에 대한 성분의 사인 세타를 곱해서 더하면 되고 세타 Z는 RZ 방향에 비해서 수직인 방향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코사인 세타, 마인 사인 세타,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를 곱해서 더하면 0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나타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요 관계식들을 이용하면 우리가 이걸 좀 해볼 수 있는데 처음에 스크류 디스로케이션부터 해보겠습니다. 스크류 디스로케이션은 자 여기 있다가 지금 한 바퀴 2파이로 딱 돌리면 1B만큼 딱 떨어지는 거거든요. 어느 방향으로? Z 방향으로.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주어지냐면 x와 y에 대한 변이는 없어요. 돌아서 자기 자리로 돌아오니까. 그리고 2파이만큼 돌면 z방향 변이는 b였으니까 세타에다 2파이 넣으면 b로 나타낼 수 있고 세타는 아크탄젠트 y분의 x x방향, y방향, z방향, xy 쉐어 방향 다 스트레인은 0이 되는데 이유는 단순하죠. 예를 들어서 입실론 xx라면 이렇게 되는데 ux가 0이니까 그냥 이건 0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나머진 다 0이고 근데 z는 지금 여기에서 x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아크탄젠트 x 아크탄젠트 x를 x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1 플러스 x 스퀘어분의 1이 돼요. 그래서 이 관계식을 활용하면 지금 아크탄젠트 y분의 x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이 관계식으로부터 근데 이게 x 대신 y분의 x니까 다시 한번 x에 대해서 미분한 걸 곱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주면 이렇게 되는데 r 스퀘어는 원기둥 좌표계에서 x 스퀘어 플러스 y 스퀘어고 y는 r 사인 세타니까 이 관계식 활용하면 요건 이렇게 되고 y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마찬가지 도식에 의해서 2파이분의 b r분의 코사인 세타가 나옵니다. 자, 요 값은 요거에다가 그리고 z 요렇게 돼 있죠. 그리고 x에 대해서는 아예 없으니까 아마도 이 값은 보나마나 0일 거예요. 결국 요거의 2분의 1만 곱해주면 되니까 이렇게 나오고 이 gy, 입실론 gy도 이렇게 나옵니다. 자, 훅스로는 아이소트로픽 재료라고 했죠. 아이소트로픽 재료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그 훅스로가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 훅스로를 사용하면 돼요. 요 훅스로를 사용하면 요거는 다 0이 되고 결국 스크류 디스로케이션에서 모든 텐사일 컴포넌트, 모든 노멀 컴포넌트는 0이 되고 XY, YX 쉐어, 하나의 쉐어도 0이 됩니다. 하나의 쉐어 스트레스도 0이 되고 XG와 GY만 남게 되는데 그쵸? XG와 GY만 남게 되는데 요 부분은 결국 여기에다가 2뮤씩 곱해주면 되니까 이렇게 나온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RZ에 대해서는 구할 때는 이렇게 나온다고 했는데 요건 0, 그리고 엡실론 RZ도 0이 나온다고 했죠. 반면에 세타 Z의 경우는 요 식에 의해서 나온다고 했는데 요 식에 의해서 나온다고 했으니까 요거 두 식을 넣어주면 되죠. 그런데 그러니까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 코사인 제곱 세타가 돼서 합이 되면 1. 그래서 세타 Z. 자, 그래서 원기둥 좌표계에서 여기에서 Z 방향으로 세타면 혹은 Z면에 대해서 세타 방향. 결국 이 방향으로 주어지는 Z면에서 요 Z와 수직한 면에서의 세타 방향의 스트레스는 이렇게 주어지고 그리고 그 방향으로의 스트레인은 이렇게 준비됩니다. 여기에서는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가 없고 세타에 대한 디펜던스가 사라지기 때문에 요 면상에서는 거리 R이 정해지면 각도와 무관하게 스트레스와 스트레인이 스크류 디스로케이션에 대해서 일정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엣지 디스로케이션은 스크류 디스로케이션과 다르게 노멀 컴포넌트들이 있고 이거의 유도 과정은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커버하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D라는 요소를 이렇게 치환하면 이렇게 주어지고 나머지 쉐어 스트레스 두 개의 쉐어 스트레스 컴포넌트는 0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요거를 잠깐 보시면 요 식을 좀 해석을 하실 수 있으면 좋은데 엣지 위
그러니까 엣지 위에서는 x는 0이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가 플레인이라고 하면 x가 0인 이 지점에서는 x가 0이니까 x가 0이면 쉐어 컴포넌트는 0이죠. 쉐어 스트레스는 0입니다. 여기에서는 쉐어 스트레스 없어요. y가 양수면 요거 자체가 양수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붙죠. 그래서 컴프레시브가 걸립니다. 아까 제가 여기서는 컴프레시브 스트레스가 걸린다고 했고,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떻겠어요? 여기에서는 텐사일이 걸리겠죠.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가 없으니까 텐사일이 걸린다는 사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부호를 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 부호 결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만 요 점을 해볼까요? 요 점을 해보면 y는 x보다 작잖아요. 그래 x는 0보다 크고 y는 0보다 크죠. 자, 그래서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크니까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크니까 자, 그러면 이거는 음수겠네요. 그쵸? 시그마 xx는 음수. 자, 그러니까 x방향으로 컴프레시브. 자, 요거는 보시면 x 스퀘어 마이너스 y 스퀘어가 x 마이너스 y, x 플러스 y였잖아요. 그런데 x가 y보다 크니까 요게 양수죠. 그러면 시그마 y는 0보다 큽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y가 x보다 커지게 되면 시그마yy가 예, 아마도 0보다 작아질 것이다 라고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자, 여기에선 시그마 xx가 음수, 그리고 시그마 y가 양수인데 y가 x보다 작은 y가 x보다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시그마 y도 음수가 되죠. 자, 쉐어 스트레스 방향도 한번 볼까요? 쉐어 스트레스 방향도 한번 보게 되면 자, x가 y보다 크고 x가 0보다 크다면 시그마 xy는 양수이지만 x가 y보다 작고 x가 0보다 큰 경우에 시그마 xy가 음수가 되는 자, 요런 트랜지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게 그대로 나와 있죠. 요 경우에는 시그마 xy가 양수, 요 경우에는 시그마 xy가 음수로 바뀐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이렇게 총 8개의 면에 대해서 다 이렇게 그려 놓은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엣지 디스로케이션에 대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총 8개의 사분면에 대한 스트레스 필드 구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 기억을 하시면 좋은 거는 자, 요 크기를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요 크기를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스트레스의 크기가 이거는 그냥 2파이분의 뮤 b인 반면 얘는 2파이 1 뮤분의 뮤 b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뮤가 대충 0.3에서 0.4 정도 된다고 했으니까 이게 곱해져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스트레스 필드는 같은 거리에 있을 때 엣지 디스로케이션에 의한 게 스크류 디스로케이션보다 그 값이 크게 됩니다. 예, 그럼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